이번에는 건강 클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소에 손목 건강을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깨나 혹은 무릎만큼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즘 손목 건강에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자주 사용하는 부위인데다가 노화와 더불어서 요즘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손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러니까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유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것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네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우리 몸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목이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고 뭐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손목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통증들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오른쪽 손을 볼게요. 자, 노란색이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지금 뭔가 하얀색 막이 막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네. 자, 손목에 있는 터널, 그 안에 있는 뭐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인대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손목에 저리 탈 때가 있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목이 뭔가 쑤시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시초되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손목을 무리하게 많이 썼다라는 그런 이제 징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간단합니다. 신경이 눌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부위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는 것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경이 압박되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이 손이 저린 느낌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손이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질환들과 감별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중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만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손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2번, 3번, 4번 쪽으로 내려가는 손가락 쪽의 증상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이 증상들이 환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타나는 부분들은 손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바닥이 저리다. 네.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진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손에 냉감이라든지 손바닥이 시립니다. 아니면 손가락이 시립니다. 아니면 반대로 열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더 심해지면 통증과 그다음에 근육의 위축까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를 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손목이 조금 뻐근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근데 저처럼 젊은 층에서도 이런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는 연령대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활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키보드나 아니면 핸드폰을 또 요새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 층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장년층에 집안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안 가사 일이 어떨까요? 우리가 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걸레 사용하실 때. 네, 맞습니다. 네, 네. 걸레를 비틀어 짜는 동작에서 네. 증상들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나 또 이제 젊은 층에서는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 키보드에도 우리가 손목이 많이 꺾인 자세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자세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사용을 했을 때 손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한번 꺾이게 됨으로써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뭐 직업적으로는 우리가 드릴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손의 전완이나 아니면 손목 쪽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실 때 그 자세나
아니면 내 손목의 각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네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인 거고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 틴넬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목 주름이 있는 쪽에 힘줄이 두 개가 굵은 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 한 번씩 쳐보시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신경이 압박된 소견들이 있다면 뭔가 전기가 통하는 느낌들이 손바닥 쪽이나 아니면 2번, 3번, 4번 그리고 1번 손가락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틴넬 사인의 양성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자, 두 번째는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목을 이렇게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손등을 서로 마주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 1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야 음성이고 정상적인 거고요. 손바닥 쪽으로 마찬가지로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전기가 통하는 느낌들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양성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치거나 아니면 손목을 꺾어서 우리가 1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날 때 뭔가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통증으로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손목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젊은 층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환자분도 젊은 제가 여성분이시고 평상시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직업적인 특성상 손목에 무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이 조금씩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안쪽에서 지금 다른 원인들이 없는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손목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의 배열을 보고 어느 부위가 지금 문제가 됐겠다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드리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손목의 기본적인 추나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손목을 살짝 뺐다가 네. 다시 배열을 맞추고 정렬을 교정하는 방법들인 거고요. 추나 요법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힘 빼고 그렇죠. 네, 신경을 다시 스트레칭 시켜주는 그리고 인대 쪽에 이완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요. 시원한 느낌이 드나요? 네, 손목에 환자분들에 따르면 손목에 피가 다시 통하는 것 같다는 표현들을 네. 많이 하세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약침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안쪽에 신경에 압박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 그리고 부종에 있는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의 침을 놓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치료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침을 맞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동작침이라고 하죠. 네. 자, 동작침의 효과는 안쪽에 있는 인대와 그다음에 근육들의 이완을 훨씬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손목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목에 통증이 있다면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추나요법도 나왔고 약점 치료도 나왔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네, 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신경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조직이겠죠. 손이 한번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이 불편할 때 얼마만큼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치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보통 약침이나 봉침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안쪽에 디스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겠죠. 이 신경 주변 조직들의
염증이나 아니면 부종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침요법을 먼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오래되거나 아니면 증상들이 좀 더 급박하다, 그리고 증상들이 좀 더 세다라고 생각될 때는 봉침요법도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부터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근본적인 처치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어깨나 허리 치료를 할 때 추나요법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많이들 봤었는데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좀 손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단적으로 그냥 인대와 근육과 이런 부분들만의 또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몸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세가 좋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으로 뼈를 다시 맞추고 관절의 배열을 다시 맞춰주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처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요골과 그다음에 척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 앞쪽에 있는 뼈들의 배열 상태가 살짝 틀려지고 손목 뼈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신경이 눌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배열시킴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원활하게 확보를 해주는 것들이 손목 치료의 추나요법들입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주는 추나요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서 손목 고정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테이프라고 보통 네, 얘기들을 네. 많이 하죠.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이 살색 테이프 붙이고 경기를 뛰는 것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수는 있는데 테이핑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의 관절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근막을 하나 만들어서 주변의 조직들을 보호해준다라는 역할들도 하지만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특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에서부터 전완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목 쪽에 보호를 위한 파란색의 테이프를 하나 더 붙여놨고요. 자, 이 부분들은 손목에 보호대인데 이 테이핑 요법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인위적으로 뭔가 통로를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막과 그다음에 근육과 인대들을 살짝 당겨줌으로써 이완시킴으로써 안쪽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액 쪽의 배액을 훨씬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네. 혹시 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정말 오래돼서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이게 네. 난치다, 어렵다, 치료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는 정말 단순한 질환이거든요. 그 기전이 단순한 만큼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빠르게 치료를 한다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데 재발이 쉽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네. 재발을 하는 이유들은 뭔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추나 치료나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왜 손상이 됐을까? 내가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컨설팅을 받을 때 제가 평소 때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생활 습관은 이렇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함으로써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손목도 좀 쉬게 해주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 필요성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네. 조금만 있으면 또 금방 겨울이 되겠죠.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신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신경에 눌려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이라는 부분들은 급작스러운 추위 또는 급작스러운 한냉 자극에 노출이 됐을 때 손상과 그다음에 증상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겨울철이나 아니면 찬물에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하실 때
뜨거운 물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찬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냥 맨손으로 별거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항상 내 손의 보온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고무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고무장갑 안에 장갑을 하나 더 끼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 마우스 패드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패드 같은 것들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자전거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자전거의 핸들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